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찍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후지 엑스백 V를 가지고 야경 사진을 찍는 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시죠? 네. 어떻게 찍으면 될까요? 어떻게 찍으면 잘 찍었다고 소문이 일단 날까요? 조리개를 네. 쪼여야겠죠? 쪼이다? 조리개를 조이면 빛이 적게 들어가는데. 네. 그 숫자를 낮춰야 돼요. 숫자를 낮추면 헷갈렸어요. 조리개를 이제 개방하는 네. 거죠. 빛이 더 그러면, 많이 들어오게. 그렇죠. 빛을 충분하게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 카메라에 약간 트릭이 있어요. 트릭이 뭐냐면 네. 야경이 되면 이제 배경이 어둡잖아요. 네. 이렇게 배경이 이제 이따가 어두워질 건데, 그러면은 카메라가 밝게 얘를 만들어줘야지 하고 강제로 노출을 올려요. 네. 실제 우리가 원하는 노출보다 더 과하게 올려요. 그러면 원래는 빛이 없는데 카메라가 과하게 올려줬기 때문에 노이즈가 막 자글자글 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다이얼 있죠? 네.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였을까요? 어? 이 다이얼 이용한 지 좀 오래돼서 아마 까먹으셨을 네. 것 같은데, 맞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강제로 노출을 보정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이 다이얼이 지금 원래는 있게 해서 0으로 이렇게 딱 맞춰져 있으면 정상 노출이에요. 네. 근데 야경이 되면은 카메라가 뻥튀기 해서 더 노출을 올려준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강제로 마이너스 2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뻥튀기 시켰는데 이 노출 보정 다이얼로 강제로 또 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LCD로 보면은 어둡게 보이겠죠? 네. 그래서 후보정할 때 저희 라이트룸에서 보정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네. 거기서 그 부분적으로 하늘은 그대로 검게 두고 이런 뭐 풍경이나 건물이나 아니면 인물이나 그런 부분만 셀렉트해서 약간 노출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늘은 시커멓게 검게 예쁘게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의 피사체는 노출이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때 한 번 찍어봤었을 때 네. 이게 내리고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딱 봤을 때는 너무 어둡게 나오길래. 그때는 내리고 네. 안 찍었어요. 아, 그래요? 신난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엄청 어둡게 나왔었는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네. 방법은 이걸 이제 매뉴얼 모드로 바꾸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매뉴얼 모드가 아니라 이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고 조리개만 바꿔서 하는 A 모드잖아요. 네. 그러면 셔터 스피드랑 ISO는 엑스백 V가 자동으로 얘가 지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강제로 얘가 뭘 맞추든지 간에 그거보다 마이너스 2 정도 더 어둡게 우리가 바꾼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얘는 그냥 0으로 맞춰두고 ISO 다이얼을 딱 들어서 얘를 들어요? 예, 들어서 돌려요. 1600 정도? 네. 예, 1600이에요. 아, 노안 때문에 잘 안 1600. 보여요. 전 왜 그럴까요? 뭐라 말하기가. 네, 그렇게 하고 이 셔터 스피드 다이얼을 60분의 1초로 딱 만져주면은 네. 이 상태는 이제 매뉴얼이죠. 다 우리가 조작했잖아요. 네. 셔터 스피드도 조작했고 ISO도 1600으로 맞춰놨고 이 조리개는 우리가 원하는 조리개로 이제 맞출 거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뚜껑을 벗기고 네. 전을 딱 켜고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은 엄청 밝아요. 엄청 밝아서 뭐 아무것도 안 노출 보여요. 수치가 안 보이죠? 네. 지금 밝기로 그냥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ISO만 그걸 바꿔보세요. 그 400, 아니 200 ISO만 400, 400이나 200. 200으로 할게요. 네. 여전히 밝죠. 그러면 네. 이제 셔터 스피드를 올릴게요. 조금.
그리고 조리개를 좀 더 조여보세요. 큰 숫자로. 그러면 네. 이제 적당히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적정 노출이 됐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 셔터 스피드를 조리개를 좀 더 어둡게 바꾸면은 요 옆에 다이얼이 왔다 갔다 하죠. 요게 마이너스 2 정도 될 때까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매뉴얼로 어둡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까 이게 더 간편하지 그쵸, 않아요? 그게 더 쉽죠. 네. 그런데 얘는 계속 조건은 바뀌는데 강제로 이 마이너스 2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조건을 우리가 다 통제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조명을 쓴다거나 네. 아니면 나는 계속해서 조건이 막 바뀌는 건 싫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딱 고정하고 싶다고 하면 매뉴얼로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는 밤에는 노출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그냥 막 편하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어렵네요. 방법을 쓰시겠나요? 실습할 때? 저요? 전 그래도 이게 더 멋있으니까. 네. 매뉴얼 방법으로? 네. 네. 한번 그냥 어려워서 어려운 걸 배워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편한 걸 쓰시다가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익숙해지면 다른 하나로 넘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해요. 그 사진이 나오는 느낌도 다르나요? 그거는 똑같죠? 아니죠. 그 마이너스 2 정도 노출을 언더로 해서 찍으면 똑같아요. A 모드로 찍으나 매뉴얼로 찍으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간편한 방법. 간편한 방법으로 그러면 다른 거 다 오토매틱하게 두고 네. A로 두고 ISO도 A로 두고 그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2로 하고 찍으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밝을 때는 안 통하는데 네. 이제 해가 진 뒤에 어둠이 가득 내리면은 요 방식으로 찍으시면 돼요. 네. 대신에 이 방식으로 찍으려면은 그 JPG 설정으로 하면 안 되고 네. 로 파일 그대로, 그러니까 얘는 후지는 네네네. RAF가 로 파일 명이거든요. 네. 또 다른 카메라는 DNG가 로 파일 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로 파일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찍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JPG는 마이너스 2 정도 어둡게 해놓으면 후보정으로 그걸 살리면 노이즈가 막 자글자글 끌어올라요. 근데 로우 데이터는 노이즈가 안 올라와요. 풍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것만 주의하셔서 네. 찍으시면 되고, 이 방식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이런 해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안 되고 네. 어둠이 내린 뒤 야경을 찍을 때 이런 방식을 찍으시면 된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1시간 반 정도 뒤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어둠이 내리기 말이 시작하면 예쁜 말이네요. 그 사이에 배를 채우러 가겠습니다. 안녕. 이제 실제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담비 학생이 찍은 사진인데요. 마이너스 2 스탑 정도 어둡게 찍혔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상적으로 보면은 되게 어둡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토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전반적으로 특색 없이 다 밝게 보정을 합니다. 그럼 특히 이런 부분, 그 하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이즈가 이제 가득 낀 상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오토를 하지 마시고 야간 보정에는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라디오 그 필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 이 빛이 많이 있고 상점이 있고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노출만 살짝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조금 더 줄이고 좀 더 컨트라스트 있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라스트 바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블랙,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드는 부분으로 보정을 하고 있고요. 살짝 사진을 이제 화사함이 감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화이트 부분을 좀 더 만지는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비포랑 애프터를 보면은 요거 자체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이게 이제 후지 원본이고 요게 지금 몇 번의 클릭으로 보정을 끝낸 그런 결과물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사진을 보면 상당히 밤의 분위기가 은근히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진을 보면 그냥 개성 없어 보이기도 하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후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필름 시뮬레이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스티아, 뭐 클래식 크롬, 클래식 네거티브, 이터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클래식 크롬을 선택한 다음에 이 클래식 크롬이 채도를 조금 빼고 약간 차가운 느낌이 감돌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살짝만 이걸 이제 높여줘서 따뜻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비포랑 애프터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여기서 만약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고 하면 스카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스카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밤은 더 칠흑처럼 어둡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정이 됐죠.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봐볼까요? 네, 이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밤에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기에 너무 좋죠. 이 사진은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워낙 스카이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라이트룸에 최근 추가된 그런 오브제 선택에서 스카이 선택 기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스카이만 빼고 나머지를 반전해서 인버트를 해서 조금 밝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스카이를 선택을 해서 더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진 직후의 스카이 느낌이 약간 더 이제 푸른 기운이 감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푸른 기운을 좀 더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라디오 건물에 빛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주기 위해서 블랙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들어주고 이제 하이라이트 조금 죽이고 밝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최종 보정 느낌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클래식 네거티브를 이번엔 선택을 합니다. 클래식 네거티브를 선택하면 색상이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색상으로 바뀌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그레인을 미디엄 정도를 추가하고 밝기만 전반적으로 좀 더 밝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마치 필름 사진을 찍은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후지 카메라를 X100V 같은 이제 후지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하면 필름 느낌으로 한번 보정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면 색을 좀 더 약간 필름 느낌으로 강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휴를 이용해서 옐로우 톤을 조금 더 이제 붉은기 있는 옐로우 톤과 오렌지 톤을 좀 더 붉은 느낌이 감도는 그런 톤으로 바꾸면은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비포랑 애프터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야경 느낌의 사진을 찍을 때는 일단 어둡게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노출을 이렇게 해서 보정하는 것보다는 이 노출은 거의 건드리지 말고 그 나머지 부분 필터를 여러 개 선택하셔서 보정을 하시면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보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야경 그 사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찍은 같은 시간에 제가 찍은 사진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라이카 M10과 그 다음에 주미크론 50mm 2세대 그 렌즈 리지드를 사용해서 찍었는데요. 아무래도 후지와는 또 다른 그런 그 원색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라이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야경 사진을 볼 때 이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비교해 가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